30년간 속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단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CIA가 긴급 조사에 착수했고 백악관이 경악했습니다.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미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일본은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한국이 모두를 넘어선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비밀. 한국은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레나 바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거짓말하는 숫자를 잡는 사람이죠. 사람은 속여도 패턴은 못 속인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아침 빈 본부 제 사무실 모니터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한국 관련 사찰 기록입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뛰었죠. 아니, 정확히는 멈췄습니다. 오류가 30년간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제출 시간은 항상 마감 72시간 전이었고 센서 로그는 예외 없이 일정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패턴이 이상하면 뭔가 숨긴 거예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그래, 모범생이죠. 성실하고 깔끔하고 규칙 잘 지키는 나라. 그런데 이 정도로 완벽할 순 없어요.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완벽은 누군가의 손이 닿은 모양이야.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죠. 숫자들이 줄지어 흘러갔습니다. 깔끔했어요. 정돈됐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마치 각본처럼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죠.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온갖 나라의 거짓말을 봤어요. 교묘한 것도 있었고 조잡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모범생일 뿐이야. 이건 그냥 성실함이겠지.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8년 동남아 어느 나라의 원전 프로젝트 사찰이었죠. 서류는 완벽했어요. 숫자는 맞아떨어졌고 보고서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죠. 서류 조작이 드러났고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책임을 졌습니다. 제 상사는 저를 방패막이로 썼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박힌 가시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감춘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깔끔한 척하는 아시아일 뿐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상사 마리안느가 들어왔어요. 42살 프랑스 출신, 겉으론 품격 있지만 속은 정치력 덩어리인 여자였죠. 마리안느는 제 책상에 파일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엘레나, 오늘 자정까지 보고서 올려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보고서요? 마리안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국 건. 미국 쪽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빨리 결론 내라고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결론이요?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요. 마리안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조사는 당신이 하면 되죠. 그런데 엘레나, 당신도 알잖아요. 조직은 진실보다 살아남는 보고서를 좋아한다는 거.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마리안느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접근 권한 일부 제한했어요. 필요한 것만 보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리안느가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저는 그녀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린 걸 봤어요.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차기 국장 후보 리스트. 제 이름 옆에 작은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실수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는다.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인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켰어요. 한국 파일을 열었죠. 숫자들이 다시 흘러갔습니다. 완벽한 숫자들.
저는 중얼거렸어요. 뭘 숨긴 거야, 한국?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미국 정보 연락관 에단이었죠.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와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시작됐다는 걸 느꼈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뭘 숨겼든 저는 찾아낼 거예요. 저는 숫자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에단의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드리기 전에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준비됐어, 엘레나. 이번엔 절대 뒤통수 안 맞는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에단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단은 책상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어요. 45살 미국 출신 오만함이 얼굴에 새겨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죠. 앉으세요, 엘레나.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에단은 파일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한국 건 당신이 맡았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에단은 팔짱을 끼고 저를 봤어요. 그럼 잘 됐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도움이요? 에단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치적 보호요. 당신도 알잖아요, 엘레나.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에단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아는요, 보여줄 건 보여주고 숨길 건 숨겨요. 당신도 그것 때문에 한 번 망했잖아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7년 전 그 일을 들먹이는 거예요. 제 과거의 상처를. 에탄은 계속 말했습니다. 2018년 동남아 프로젝트. 당신 그때 뒤집어 쓰고 거의 잘릴 뻔했죠. 그런데 이번엔요, 제가 당신을 보호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가가 뭔데요? 에단은 웃었어요. 간단해요. 보고서 결론을 위험 국가로 내리세요. 한국을 찍으면 돼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올라왔어요.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에단이 속삭였죠. 엘레나, 당신 혼자 싸우면 져요. 마리안느는 당신을 버릴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은 이미 움직였어요. 일본도 조용히 협조하고 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이요?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쪽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죠.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 그 사람들 특기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에단은 파일을 두드렸어요. 자정까지 결론 내세요. 그럼 제가 당신 이름을 지켜드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정말 뭘 숨긴 거예요? 제가 당신들을 찍어야 제가 산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엘레나, 당신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보다 생존이 먼저야. 하지만 그 말이 제 입에서 쓰디쓴 맛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켰어요. 한국 파일에 접속하려는 순간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접근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떴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리안느가 진짜 권한을 막아버린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일을 하라고 하면서 자료는 막아버리다니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리안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신호음이 울렸고 마리안느가 받았습니다. 네, 엘레나. 차갑고 무덤덤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리안느, 제 접근 권한이 막혔는데요. 마리안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죠. 필요한 것만 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라면서 자료를 막으면 어떻겠어요?
마리안느는 한숨을 쉬었어요. 엘레나,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미 있는 데이터로도 충분히 결론 낼 수 있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마리안느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결론은 당신이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조직이 원하는 방향은 있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조직이 원하는 방향이요? 마리안느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엘레나, 당신 7년 전 일 기억하죠? 그때 당신 혼자 진실 찾겠다고 버텼다가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리안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똑똑하게 하세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빈의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죠. 제 마음처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리안느는 저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한국을 찍어서 미국과 일본을 만족시키고 만약 뭔가 잘못되면 저를 방패막이로 쓰려는 거죠. 7년 전처럼요.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절대 안 당한다.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인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제한된 권한 안에서라도 뭔가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뭔가 숨겼다는 증거를, 아니면 반대로 한국이 깨끗하다는 증거를. 어느 쪽이든 저는 진실이 필요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접근 가능한 데이터만 봤죠. 한국의 사찰 기록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30년간의 기록.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완벽했어요. 제출 시간은 항상 마감 72시간 전. 오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센서 로그는 예외 없이 일정했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시스템이 한 거야. 아니면 누군가 완벽하게 조작한 거고요. 그때 제 이메일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마리안느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참고 자료.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미국 정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 능력 평가. 저는 읽기 시작했죠. 보고서는 한국이 이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만들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았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기록은 완벽한 은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의심이었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의심. 저는 이메일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 파일을 열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패턴 속에 숨겨진 이상한 점이. 저는 몇 시간 동안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커피만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저녁 6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리안느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저는 또 받지 않았죠. 세 번째 울릴 때 저는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네. 마리안느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엘레나, 보고서 진행 상황이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냈어요. 마리안느는 짧게 웃었어요. 자정까지 6시간 남았는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리안느가 말했죠. 엘레나, 당신은 진실을 좋아하죠. 근데 조직은 살아남는 보고서를 좋아해요. 이해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이 깨끗하다는 결론을 내면요? 마리안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이 리스트에서 지워질 거예요. 영원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빈의 밤이 깔리고 있었어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진실을 선택하면 제 커리어가 끝나고요. 거짓을 선택하면 저는 살아남지만 제 양심이 죽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엘레나. 아직 포기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깨끗하다면요? 만약 이 완벽함이 조작이 아니라 진짜 성실함이라면요? 그럼 저는 뭘 찾아야 할까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정렬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지역별로 시설별로. 그리고 패턴을 찾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시설들이 전국에 분산돼 있었어요.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흩어놨지?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 곳에 모으는 게 나을 텐데.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분산된 시설 위치, 각 시설의 역할, 연결고리.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기술을 분산시킨 것 같았어요. 하나의 시설로는 완전한 그림이 안 나오게요. 저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이게 전략이야. 숨긴 게 아니라 흩어놓은 거야.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에단이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네. 에단의 목소리가 들렸죠. 엘레나, 3시간 남았어요. 준비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단이 말했어요. 당신 혼자 싸우면 져요. 제 제안 받아들이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빛나고 있었어요. 완벽하고 정돈되고 분산된 데이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 대체 뭘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말했어요. 살아남아, 엘레나. 한국을 찍고 내 자리를 지켜. 다른 하나는 속삭였죠. 진실을 찾아, 엘레나. 그게 내가 하는 일이잖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야 해요. 직접 봐야 합니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리안느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리안느는 책상에 앉아 저를 봤습니다. 뭐예요, 엘레나? 저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저 한국 가야겠어요. 마리안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를 제대로 쓰려면 현장을 봐야 해요. 마리안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 없어요. 자정까지 3시간 남았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마감을 연장하세요. 마리안느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엘레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똑바로 그녀를 봤습니다.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요. 마리안느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리안느가 먼저 눈을 피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세요. 하지만 이틀 안에 결론 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제 길을 선택했어요. 진실의 길을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단이었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네. 에단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죠. 엘레나, 들었어요. 한국 간다면서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현장 조사가 필요해서요. 에단은 비웃었어요. 현장 조사요? 뭘 보려고요?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진짜를 보여줄 것 같아요? 제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에단이 말을 이었어요. 엘레나, 당신 정말 순진하네요. 아시아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에단은 계속했어요. 아시아는요, 보여줄 건 번쩍번쩍하게 보여주고 숨길 건 깊숙이 숨겨요.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썩어 있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에단의 말이 7년 전 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2018년 동남아 프로젝트. 저는 그때 서류를 믿었어요. 숫자를 믿었죠.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 꾸며진 보고서, 가짜 증언.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고 책임을 졌어요. 제 상사는 저를 방패막이로 썼죠. 그때 제 마음속에 박힌 가시가 아직도 아팠습니다. 에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비틀고 있었죠. 엘레나, 당신도 그것 때문에 한 번 망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제 숨이 막혔습니다. 에단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그때 당신은 진실을 찾겠다고 버텼죠.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강등당하고 신뢰 잃고 거의 잘릴 뻔했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수치심도 올라왔어요. 에다는 옳았습니다. 저는 그때 진실을 찾으려다가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에단이 속삭였죠. 이번엔 똑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한국도 똑같아요. 깔끔한 척하는 아시아일 뿐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에단이 말했어요. 제 제안 아직 유효해요. 한국을 위험 국가로 찍으세요. 그럼 제가 당신을 보호해 드릴게요. 미국이 당신 뒤를 봐줄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깨끗하면요? 에다는 웃었어요. 깨끗하다고요? 엘레나, 세상에 깨끗한 나라는 없어요. 특히 아시아는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에단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교묘해요. 겉으론 협조적이지만 속으론 뭘 숨기고 있는지 몰라요.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일본이요? 에다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일본 쪽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죠.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 일본 특기잖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건 정치적 게임이네요. 에다는 비웃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엘레나, 이 바닥은 원래 그래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는 계속 말했어요. 엘레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당신 혼자 싸우면 져요. 마리안느는 이미 당신을 포기했고 미국은 결론을 원하고 일본은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 편을 들면 당신이 끝나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제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살아남아요. 경력도 지키고 미래도 보장받고요. 선택하세요, 엘레나. 현명하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놨어요. 택시 창밖으로 빈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에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마리안느는 저를 버릴 준비가 돼 있었고 미국은 결론을 원했고 일본은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저 혼자 진실을 찾겠다고 버티면 7년 전처럼 다시 뒤통수를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엘레나, 그래도 당신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 살아남는 게 먼저지. 하지만 그 말이 제 입에서 쓰디쓴 맛으로 남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확실한 증거를 찾겠다고요. 한국이 뭔가 숨겼다는 증거든 아니면 깨끗하다는 증거든. 어느 쪽이든 저는 확실한 걸 원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뭔가 숨긴 걸까요? 아니면 에단과 마리안느가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의 공기. 낯설고 차가웠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38쯤 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레나 바이스 씨 맞으시죠? 저는 강도윤입니다. 협력 책임자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말했어요. 차 준비돼 있습니다. 호텔로 먼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강도윤은 조용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애단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시아는 보여줄 건 보여주고 숨길 건 숨겨요. 저는 강도윤을 봤습니다. 그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강도윤 씨, 한국의 원자력 시설 사찰 기록이 30년간 완벽한데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성실함이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실함이요? 30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요? 강도윤은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엘레나 씨는 완벽함을 의심하시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완벽함은 보통 조작의 신호거든요. 강도윤은 작게 웃었어요. 그럼 한국은 조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왔죠.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직접 보세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정말 숨길 게 없을까요? 아니면 숨기는 걸 너무 잘해서 제가 못 찾는 걸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강도윤은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첫 번째 시설 방문하겠습니다. 그 전에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도시는 깨끗했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 대체 뭘 숨긴 거예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애단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저는 또 무시했죠. 세 번째 울릴 때 저는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뭐예요? 애단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엘레나 한국 도착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애단이 말했습니다. 들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한국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전 뭘 찾아야 하죠? 애단은 비웃었어요.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국은 위험해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애단의 말, 마리안느의 압박, 7년 전의 트라우마.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을 찾을 거예요. 한국이 정말 뭔가 숨겼는지 아니면 그냥 성실한 건지. 저는 알아낼 겁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오후 2시 강도윤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강도윤은 오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연구시설을 방문하실 겁니다. 기본적인 안전교육시설과 데이터 보관소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핵심 기술은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민감한 구역이라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별도 승인이요? 저는 국제원자력기구 감사관인데요. 강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 해요. 엘레나 씨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벌써 뭔가 숨기기 시작하네요.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연구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주변은 깨끗했어요. 경비는 삼엄했지만 환대는 정중했습니다. 안내받은 첫 번째 장소는 안전교육센터였어요. 강도윤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직원이 연간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시뮬레이션 훈련도 분기마다 진행하고요.
저는 둘러봤어요. 시설은 최신식이었고 장비는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저는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직원은 대답했어요. 분기마다요. 빠짐없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분기마다 빠짐없이? 정말요? 아니면 제가 왔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다음 장소는 데이터 보관소였습니다. 강도윤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여기 30년간의 모든 사찰 기록이 보관돼 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버실이 깔끔하게 정렬돼 있었고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서버 앞에 섰어요. 이 기록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강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자동화요. 강도윤은 저를 봤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우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요. 강도윤은 작게 웃었어요. 엘레나 씨는 숫자를 믿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람도 보세요.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사람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면 이 완벽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강도윤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직원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웃고 대화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자부심? 아니면 경계심? 저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식사 후 강도윤은 저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연구단지 밖 작은 공원이었어요. 날씨는 차가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강도윤은 말했어요. 엘레나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은 물었어요. 완벽함이 왜 의심스러우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제 경험상 완벽함은 보통 뭔가 숨긴다는 신호거든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엘레나 씨, 완벽함이 때로는 그냥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를 봤어요. 노력이요? 강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역사도 험난했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야 했어요. 실수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강도윤의 말에는 뭔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진심인 척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요. 강도윤은 저를 봤어요. 내일은 다른 시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엘레나 씨가 원하시는 것도 최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죠? 강도윤은 말했어요. 선입견 없이 봐주세요. 숫자뿐만 아니라 사람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강도윤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에단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아시아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숫자는 완벽했고 시설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꾸며진 연극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뭔가 숨긴 걸까요? 에단과 마리안느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강도윤의 말처럼 이 완벽함은 그냥 노력의 결과일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디죠? 강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시면 아실 겁니다. 차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을 달렸어요. 경상도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강도윤은 차를 세우고 말했어요.
여기는 우리의 핵심 부품 제작 시설 중 하나입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정밀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놀랐어요. 장비들이 최신식이었고 작업 공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미세한 부품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집중돼 있었습니다. 저는 강도윤에게 물었어요. 이 부품은 뭐죠? 강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원자로 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에요. 정밀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여야 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강도윤은 제 말을 이어받았어요. 네, 이 정도면 많은 걸 만들 수 있죠. 저는 그를 봤어요. 강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포착했어요. 뭔가 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도윤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점심 식사 후 저는 요청했습니다. 저 특정 구역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구역은 민감합니다. 추가 승인이 필요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절이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거절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죠? 뭘 숨기는 거예요? 강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비웃었어요. 보호요? 뭘 보호하는데요? 강도윤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엘레나 씨가 찾는 건 증거죠. 그런데 증거는 꼭 그 안에만 있을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강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윤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감추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뭔가 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숨긴 건지 보호하는 건지 위험한 건지 신중한 건지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에 마리안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엘레나 진행 상황은? 결론 언제 낼 거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에단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레나 시간 없어요. 결정하세요. 한국을 찍거나 당신이 끝나거나.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아름다웠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요.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엘레나 씨가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 안전 규정은 지켜주셔야 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연구시설을 보고 싶어요. 거기가 핵심 기술 개발 장소라고 들었거든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충청도의 한 산속 깊은 곳에 연구시설이 있었어요. 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평범했지만 경비는 삼엄했습니다. 게이트를 3번이나 통과했고 신분 확인도 여러 번 받았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시설 내부는 최첨단이었습니다. 장비들이 정밀하게 배치돼 있었고 연구원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자로 핵심 기술을 연구합니다. 안전성 향상과 효율성 개선이 주 목표예요. 저는 둘러봤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저는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는 뭐죠? 강도윤은 그쪽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아주 짧게 굳었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포착했어요. 강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저기는 민감한 구역입니다. 출입이 제한돼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강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저는 국제원자력기구 감사관이에요. 제가 볼 권리가 있어요. 강도윤은 저를 막아섰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엘레나 씨, 죄송하지만 그 구역은 지금 보실 수 없습니다. 별도 승인이 필요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절. 한국이 저를 거절했어요. 30년 동안 한국은 모든 사찰에 협조적이었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줬고 자료를 제공했고 질문에 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있다. 저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강도윤 씨,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안에 뭐가 있어요? 강도윤은 제 눈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엘레나 씨,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은 물었어요. 엘레나 씨가 찾는 건 증거죠. 한국이 뭔가 잘못했다는 증거. 그런데 증거는 꼭 그 안에만 있을까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강도윤은 말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걸 말해줘요. 한국이 뭘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뭘 만들지 않았는지를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뭘 만들지 않았다고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엘레나 씨도 보셨잖아요. 정밀도, 효율성, 모든 게 최고 수준이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강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았죠.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았다? 그게 무슨 의미죠? 강도윤은 저를 봤습니다. 엘레나 씨, 완벽함이 의심스럽다고 하셨죠. 하지만 완벽함이 절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강도윤의 말이 제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완벽함이 절제?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음?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강도윤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강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저는 비웃었어요. 약속이요? 누가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어요? 강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신뢰는 증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만들어지죠. 30년 동안 우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게 우리의 증명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단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아시아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저는 강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 안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걸 보여드리죠. 저는 물었어요. 뭘요? 강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요. 차로 돌아와 우리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강도윤은 말했어요. 엘레나 씨, 내일 제가 특별한 분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죠? 강도윤은 대답했습니다. 한국 원자력 1세대 연구자예요. 그분을 만나시면 이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 에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엘레나 뭐 찾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에단은 비웃었어요. 아직이라고요? 벌써 사흘째인데요. 엘레나 시간 없어요. 결정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깨끗하면요? 에단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깨끗하다고요? 엘레나, 세상에 깨끗한 나라는 없어요.
특히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고요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도윤의 말이 맞을까요? 한국은 정말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를 속이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저는 답을 찾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며칠간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한국의 시설 지도를 띄워놨어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시설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각 시설의 기능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경기도는 안전교육과 데이터 관리, 충청도는 핵심 기술 연구, 경상도는 정밀 부품 제작, 전라도는 품질 검사와 폐기물 처리.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지?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 곳에 모으는 게 나을 텐데.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였어요. 분산. 한국은 의도적으로 기술을 분산시킨 겁니다. 하나의 시설로는 완전한 그림이 안 나오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각 시설의 인력 구성을 봤어요. 한 시설에는 설계 전문가만 있었고 다른 시설에는 제작 기술자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전체 프로세스를 알 수 없게 역할을 쪼개놨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분산이 아니야. 이건 전략적 설계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강도윤의 말이 떠올랐어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았다. 완벽함은 절제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숨긴 게 아니에요. 흩어놓은 거예요. 누구도 한 곳에서 전체를 볼 수 없게요. 누구도 혼자서 만들 수 없게요. 이건 안전장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전장치. 저는 등받이에 기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리안느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네. 마리안느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엘레나 진행 상황 보고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에요. 마리안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시간 없어요. 오늘 안에 결론 내세요. 위험 판정으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위험 판정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요. 마리안느는 비웃었습니다. 증거요? 엘레나 당신도 알잖아요. 이 바닥에서 증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 필요가 중요하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마리안느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해요. 일본도 원하고요.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당신은 그냥 그 결론을 문서화하면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마리안느는 짧게 웃었어요. 그럼 당신 이름이 리스트에서 영원히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겠죠. 어차피 결론은 같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저 혼자 뭘 할 수 있죠? 마리안느는 이미 결론을 정했고 에다는 압박하고 있고 일본은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강도윤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약속한 분을 만나러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용했어요. 강도윤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작은 집 앞에 섰어요. 강도윤은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은 작고 소박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현관에는 낡은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나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엘레나 씨 맞으시죠? 저는 김상철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하는 순간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김상철은 제 시선을 느끼고 말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연구하다 입은 거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김상철은 차를 권하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하죠. 저는 앉았습니다. 김상철은 창밖을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원자력 1세대 연구자예요. 70년대부터 이 일을 했죠. 저는 경청했습니다. 김상철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장비도 경험도 없었죠. 모든 걸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김상철은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약한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에 의지해야 했죠. 에너지도 안보도 모든 걸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자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김상철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해냈어요. 기술을 개발했고 노하우를 쌓았죠.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뭘요? 김상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을 가진다는 건 동시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들지 않았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상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흩어놨어요. 전국 곳곳에요. 한 사람이, 한 기관이, 한 시설이 전체를 알 수 없게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김상철은 창밖을 봤어요. 유혹을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의 유혹을요.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김상철은 말했어요. 힘을 가지면 쓰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쪼갰습니다. 흩어놓고 분산시키고 절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완벽함은 조작이 아니었어요. 은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제의 설계였어요. 스스로를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에 이걸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김상철은 작게 웃었어요. 설명하면 믿어줄까요? 우리는 아시아예요. 작은 나라고요. 누가 우리 말을 믿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상철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약속을 지켰죠. 그게 우리의 증명입니다. 저는 김상철의 손을 다시 봤어요. 화상 자국이 햇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이 손으로 저는 많은 걸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만들지 않은 것들입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해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김상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제가 왜 당신을 만나고 싶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상철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김상철은 미소 지었어요.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하죠. 검증 없는 신뢰는 위험하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김상철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의심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 저는 생각했죠.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돕는 걸까 아니면 우리를 통제하려는 걸까? 그의 목소리에 회한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둘 다였어요. 그들은 도우면서 동시에 통제했죠. 그게 국제관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철은 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스스로 선택하겠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지 않았어요? 기술이 있었는데요. 김상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만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만들고 나면 되돌릴 수 없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김상철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봤어요. 핵무기를 만든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요. 그들은 더 안전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위험해졌죠.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고 싶었죠. 위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상철은 자신의 손을 봤어요. 이 손으로 저는 원자로를 설계했어요. 제어 시스템을 만들었고 안전장치를 개발했죠. 그리고 알았어요. 이 기술로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상철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 모두가 약속했죠.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지만 무기는 만들지 않겠다고요.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기술을 흩어놨어요. 설계는 한 곳에, 제작은 다른 곳에, 검증은 또 다른 곳에요. 누구도 혼자서는 전체를 알 수 없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안전장치였군요. 김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미래 세대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분산이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를 위한 설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김상철은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당신이 찾는 증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증거의 부재가 곧 진실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철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떠들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냥 우리 길을 가고 싶었죠. 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한 나라를 의심해요. 떠들지 않으면 뭔가 숨긴다고 생각하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한국을 의심했어요. 조용하다고 완벽하다고 뭔가 숨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숨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절제한 거였습니다. 김상철은 저를 봤어요. 엘레나 씨, 당신의 보고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상철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김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 햇빛에 빛났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포기했어요. 힘도 인정도 두려움을 주는 능력도요. 하지만 우리는 존엄을 지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느꼈어요. 조용히 절제하면서 세상의 의심을 견디면서 그래도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온 30년. 김상철은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울지 마세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상철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보고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진실이 담긴 보고서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나올 때 강도윤이 저에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김상철의 손. 화상 자국이 새겨진 손. 그 손으로 그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무기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진실을 쓸 겁니다. 마리안느가 원하는 것도 에단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본 진실을요. 호텔 방에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가 화면에 떴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아니, 한국의 미래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먼저 썼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프로그램 종합평가 보고서. 그리고 서론을 시작했죠.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뭘 써야 하죠?
마리안느가 원하는 위험 판정? 에단이 원하는 정치적 결론? 아니면 제가 본 진실? 저는 김상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화상 자국이 새겨진 손, 절제의 선택, 30년의 약속.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쓰겠다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원자력 기술에 있어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민감한 응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기록은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평화적 이용 원칙을 준수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의 분산 배치, 엄격한 내부 통제, 투명한 기록 관리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전략적 절제의 설계로 평가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 감사관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완벽한 기록은 은폐의 신호가 아니라 체계적 관리의 결과입니다. 둘째, 기술 분산은 안전을 위한 의도적 설계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만들 수 있으나 만들지 않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결론, 대한민국은 위험 국가가 아닌 전략적 절제를 실천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 평가됩니다. 저는 문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서명 라인에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엘레나 바이스, 국제원자력기구 데이터 무결성 감사관. 그 아래에 데이터 근거 로그를 첨부했어요. 마리안느가 함부로 손댈 수 없게요.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리안느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네. 마리안느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엘레나, 당신 뭐 한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일을 했어요. 마리안느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한 결론이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마리안느는 비웃었어요. 진실이라고요? 엘레나, 당신 이제 끝났어요. 미국은 화났고 일본도 실망했어요. 당신 경력은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리안느는 계속 말했어요. 보고서 수정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못해요. 데이터 로그를 봉인했거든요. 마리안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리안느, 당신은 제공을 가로채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엔 안 돼요. 이 보고서는 제 이름으로 제 책임으로 나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후 에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엘레나, 당신 미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신 차렸죠. 에단은 비웃었어요. 한국 편을 들다니. 당신 정말 순진하네요. 아시아가 당신을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고마워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에단, 당신은 아시아를 얕봤죠. 저는 한국을 얕봤고요. 그런데 한국은 떠들지 않고 지켰습니다. 30년 동안요. 에단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가 본 걸 쓸 거예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보고서가 국제원자력기구 내부에서 검토됐습니다. 마리안느는 제공을 가로채려 했지만 데이터 로그 봉인 때문에 실패했어요. 보고서는 제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미국은 실망했고 일본은 불쾌해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제 보고서를 지지했어요. 전략적 절제라는 개념이 새롭다고 했죠. 한국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강도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레나 씨. 진실을 써주셔서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빈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봤어요. 통제해야 할 위험으로 봤죠. 하지만 한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나라였어요. 세상이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선택한 나라였죠.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소리치는 힘이 아니라 꺼내지 않는 힘. 위협하는 능력이 아니라 절제하는 선택.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어요. 개인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가진 것을 뽐내는 게 아니라 가졌지만 쓰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걸요. 한국은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았어요. 위협할 수 있었지만 위협하지 않았죠. 떠들 수 있었지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그걸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의심받으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국은 외로웠을 거예요. 조용히 절제하면서 세상의 의심을 견디면서 그래도 자기 길을 가면서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선택. 저는 일기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썼어요. 진짜 강함은 소리치는 힘이 아니라 꺼내지 않는 힘이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빈의 겨울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저는 진실을 찾았고 진실을 썼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조용히 갈 거예요. 떠들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면서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의심해도 한국은 계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존엄의 길, 절제의 길, 진짜 강함의 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